밖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뭔가 아주 반가운 단비의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번 주 첫날 월요일 증시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길한 느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오늘 그런 기조에서 좀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해보기로 하지요. 지난 금요일 미증시 3대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일종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다우지수 QE3라는 안전판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도 하루에 200포인트가 넘게 하락한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 기술적 지지선이 오전 한때 깨진 동시에 투매가 나오면서 3대 지수 중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2.18%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와 가까운 인텔, IBM, 구글, 애플 같은 기술적 급락이 배경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S&P 500 지수. 역시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440포인트 후반대 깨지면서 밑으로 하락한 상황이고요. 1.65% 하락입니다. 일단 금요일날 미증시 급락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가장 종합적인 내용을 올려놓은 외신을 보시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지금 보시는 미국의 투자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제목이 솔직히 그렇게 박살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개장 직전이고 하니까 좀 순화해서 제목을 달아놨고요. 아무튼 지난 금요일장 미증시가 그야말로 저렇게 박살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다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제시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보시죠. 먼저 지난 금요일이 마침 블랙 먼데이 25주년 기념일이었다라면서 뭔가 이 샤머니즘격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먼저 얘기했고요.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두 다국적 기업 제네럴 일렉트릭과 맥도날드의 실적 실망 때문에 월가에는 대대적인 매도세가 쏟아졌다는 분석. 세 번째, 최근 미 경제지표 가운데 가장 착하게 결과가 나왔던 것이 주택지표였는데 지난 9월 기존주택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최근 높아져버린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미 대선과 비슷하게 약 보름 정도 남은 중국 정권 교체에 대해서 로이터 등 서양 언론들이 지난 금요일 주말판 분석 기사를 대대적으로 쏟아내면서 투자자들은 중국발 불확실성에 또 한 번 집중을 했다. 이렇게 들고 있네요. 여기서 월가 증권사 스티펠 니콜라스의 투자전략 센터장이 정리한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로존 정상회담 결과가 당초 기대했었던 스페인 은행이나 아니면 스페인 구제자금 신청 같은 이런 현실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고 이래서 먼저 유럽 증시에서 스페인 은행들을 비롯해서 금융주가 급사를 맞았다. 그게 월가에 전해진 것이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기술적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기술주들의 투매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같은 여러 악재들과 맞물린 금요일장은 마침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콜 매도 그리고 풋 매수 포지션이 왕창 실렸던 점 등을 대량 매도세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보셨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증시랑 교집합으로 해당되는 재료는 유럽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랜만에 다시 경계 경보를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지 현지 전문가 의견을 한 편 더 들어보시죠. 스프링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의 대표 케이스 스프링거 의견인데요. 1987년 당시 자신은 메릴 린치 소속의 펀드 매니저였는데 블랙 먼데이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금요일장부터 분위기가 흉흉하더라. 그래서 그날 모두들 술에 만취해서 하루를 마감을 했는데 월요일날 출근해서 보니 상황이 진짜 본격적으로 나빠졌다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운용자산은 반토막이 났고 이날을 추후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게 됐다.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현지 트레이더가 자신의 자산이 저렇게 됐다는 것까지 밝히면서 좀 경계감을 표시하는 데는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MSCI 한국지수 지난 금요일 마감 상황도 보시죠. 미증시 하락폭을 상회한 2.56%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쌍바닥 확인하고 반등 중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이면서 반등분을 모두 반납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기분 나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57.43.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1900선에도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 증시 하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주식의 비중도 보시는 대로 여유있게 먼저 확 눌러놓은 투심이죠. 과연 오늘 이런 외국인 매도 기조가 시장에서 얼만큼 소화되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간 전망 로이터 통신 통해서 보시죠. 분위기를 반전시킬 내용은 없습니다만 한번 객관적인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돌입을 합니다.
일단 기업들이 사전에 기대치를 최대한 눌러놓은 그런 정황 정도는 희망적인 요소로 보고요. 그래서 이걸 뭐 고해성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기업들이 사전에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프리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대치를 최대한 눌러놓을 만큼 눌러놨다는 것이 유일하게 희망적인 요소였는데, 이번에 막상 미 기업들의 실적 발표 후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학습 효과에 따른 것인지, 이렇게 먼저 고해성사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시니컬한 투심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FOMC가 오는 화수 양일간 예정이 돼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것은 없고요. 또 어닝 시즌에는 보통 FOMC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과거 사례를 감안해 보면은 이번에도 FOMC가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게다가 우리 증시와 민감도가 높은 애플, 구글, 인텔, IBM 같은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이 줄줄이 지난주 실적 우려성 매도세를 혹독하게 얻어맞은 점이 집중적으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점도 우려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 투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오랜만에 VIX 공포지수 한번 보시죠.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13.51%가 급등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와 1년간 흐름을 보시면 역동조화. 다시 말하면 공포지수가 오른 날은 코스피가 불리한 날로, 또 최근 보시면 이렇게 공포지수가 바닥을 찍고 두 번 반등 시도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뻗어버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각오를 하고 출발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오늘 밤 미국장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블랙먼데이가 뭐냐 이렇게 다 잊어먹고 반등을 보여주면은 오늘 우리 증시 숫자는 그게 지수가 됐던 주가가 됐던 뭐 하루살이로 모두 새로 쓰여지게 될 그런 숫자들이다. 오늘 밤에 미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였습니다.